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홍희문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요, 홍희문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2006년도부터 회계사 생활을 좀 했고요. 3일 회계법인에서 좀 오래 있다가 최근에 이제 로컬 회계법인 나와서 업무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기업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뭐 각종 회사들에 대한 감사 경험이나 혹은 용역 참여 경험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 1차시지만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분석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가능하면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재무제표란 뭘까요?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뭐길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렇게 표로서 보고를 해야 될까요? 자, 기업은 뭘까요? 기업은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기업에 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 자, 이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기업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라고 하는데 뭐냐면 재무상태 그리고 경영성과, 자, 이렇게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데, 자, 이걸 왜 표로 나타내야 될까요? 표? 자, 왜일까요? 자, 혹시 화면에 이거 보이십니까? 화면에 이게 바로 돈이죠. 여러분, 기업이란 건 하나의 유기체 같이 보이는데요. 어떤 단체죠.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복지 아니면 환경을 위한 뭔가를 하는, 자, 그런 단체는 절대로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는 그냥 일반적인 단체일 뿐이지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영리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돈을 버는 게 가장 클 거고요. 그 돈을 버는 거를 이렇게 이 기업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뭐 규모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신뢰도도 쌓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의 역할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많느냐? 그 돈에 대해서 일정 시간의 상태와 일정 기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표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돈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그 성과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보고할까요? 자, 누가 그러면 이러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 잠재적인 우리의 어떤 회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회사를 한번 볼게요. 자, 회사가 X1년도 1월 1일 날 자산 10억, 부채 7억, 자본 3억으로 창업을 했대요. 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영업을 통해서 수익 5억, 그 다음 비용 3억이 발생한 경우에 1년이 지난 시점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물음에 바로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바로 답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쉽지 않죠. 아마 이렇게 말로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이거 얼마예요? 바로 나오시는 분은 상당한 고수라는 거죠. 어디예요? 이 회계 쪽에 상당한 고수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사실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일정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복식북이라고 하고요. 그 복식북에 따라서 이들이 작성됩니다. 재무상태, 경영성과가요. 표로서 작성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말씀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모르겠는데,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답을 먼저 드릴게요. 5억 원.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은 상당한 고수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 이러한 재무제표 구성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재무제표 누가 이용할까요? 자, 앞서서 제가 잠깐 어떤 이유 때문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로 보여주는데 그냥 막 보여주면 우리가 그냥 막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자, 그 약속을 우리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자, 뒤에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 성과를 그리고 경영 활동을 기록 그리고 요약을 하고요. 그렇게 기록되고 요약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이 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매우 많은 사람들 누굴까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이해관계자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마 제가 이 화면에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주주입니다. 주주는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될까 하고 관심이 많겠죠. 자, 그렇다면 올해 성과하고 재무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거고요. 자, 채권자. 야, 요거 회사랑 이거 거래도 되겠냐, 이제 이런 거죠. 거래도 될까? 돈 빌려주면 제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자,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얘가 돈을 잘 운영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능력을 봐야겠죠. 그 능력이 경영 성과입니다. 물론 이 경영 성과가 과거엔 좀 안 좋았지만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죠. 뭐 그렇다면 뭐 다른 재무제표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얘가 성적표라는 거죠. 표잖아요, 표. 일정 기간 혹은 어느 시점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참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경영자입니다. 올해 회사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회사는 아무래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특히 경영자는 이러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죠. 자,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알아야겠죠. 그 표를 어떻게 도출되고 어떤 식으로 얘가 생성됐으며 기업의 성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자,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올해 우리 굉장히 농사 잘 지은 것 같은데, 혹은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얘죠. 자, 또 거래처. 야, 우리가 저런 A라는 거래처랑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저 A라는 거래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믿을 수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될 건데요. 뭔가 거래할 수 있다면 야, 그 회사 경영성과를 보니까 의외로 괜찮아. 재무상태 괜찮아. 내가 거래를 해도 나의 대금은 뭐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표를 작성한다면 아마도 신뢰도 더 쌓이고요. 거래관계도 더 돈독해진다는 거죠.
자, 과세 당국은 어떨까요? 우리 국가나 혹은 과세 당국. 자, 과세 당국의 가장 큰 목적은 뭐 복지도 있고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재원이 있어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세 당국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렇게 세금을 걷는 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 세금을 내라고 하겠죠. 그냥 아무 기업인한테 가서 올해 한 20억 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 망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의 능력과 그 경영 성과를 보고 그 성과의 일부를 조세로서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 당국도 관심이 있겠죠?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저 같아도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주주거나 혹은 이 회사의 경영자나 혹은 종업원이라면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께서 근데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재무제표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기본 재무제표와 주석이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얘들을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기업은 이렇게 탄생부터 이렇게 소멸하는 시점까지, 소멸은 아마 먼 미래에 될 거고요. 소멸은 한참 뒤에 될 거예요. 자, 요때 탄생을 하고 매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영리를 위해서요. 자, 흘러갈 건데요. 우리가 일정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번 거는 좀 보고 합시다 라는 거죠. 사실은 기업의 성과를 다 측정하려면 기업이 이렇게 탄생하는 때부터 기업의 소멸 시점까지 전체를 다 보고 우리가 이 기업을 설립을 하고 잘했구나 혹은 이 기업은 실패했네 뭐 이러한 중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혹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라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일정 시점. 자, 이때가 일정 시점이 될 거고요. 이때도 일정 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시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시점 사이에 이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자, 이러한 기간이 있는데요. 이런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일정 시점을 알았죠? 자,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이 사이에도 기업은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 움직이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경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정 시점에는 우리가 일정 시점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일정 시점의 상태,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혹은 포괄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 자본변동표입니다. 자본변동표도요. 일정 시점에 이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 중에서 자본만 콕 찍어서 아예 걔만 콕 찍어요. 야, 나 자본의 변동만 보고 싶어요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일정 시점에 자본의 상태가 있을 거고요. 여기 자본의 상태. 자, 이러한 자본의 상태가 있을 텐데 얘가 변합니다. 이 자본의 상태가 변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기간 동안에 뭐가 궁금하냐면
자본의 변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요거 일정 시점 상태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 좋다. 하지만 주주인 내가 궁금한 거는 나의 자본도 궁금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자, 왜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걸까가 아니라 기업에는 주주가 있습니다. 그 주주가 바로 기업의 주인인데요. 그 주인이 나의 재산이 변하는 거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업의 이러한 활동, 일정 시점이나 혹은 기간 동안의 이런 활동은 기업의 자원이 계속 변할 거예요. 기업의 자원이 변하고 우리가 뭐 활동도 하고 가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하는데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의 자원은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현금도 변하니까 야, 요 사이에 현금 변하면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현금의 변동. 자, 현금이 변했어요. 언제부터? 기초부터 기말까지. 현금이 변했는데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아, 그렇다면 궁금해하세요.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은 뭐냐면 기업이 이러저러한 뭐 일정 시점의 상태나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고할 때, 자, 이러한 보고 방식에서는 지금 교재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재무제표는 계정 과목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갑자기 계정 과목하고 숫자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그건 조금만 이따가 친해지시기로 하고, 자, 계정 과목하고 숫자. 갑자기 얘가 등장하죠? 계정 과목. 숫자. 계정 과목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만 보여줘서는, 계정 과목하고 숫자만 보여줘서는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 이거 말고 야, 우리 가타부타 또 얘기 좀 해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이란 걸 공시를 하게 되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때 하는 거죠. 일정 시점. 그러면 나머지들은 좀 정리하고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작성하는데요. 이 재무상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재무제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자산과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 및 소유주 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뭐냐면 요거죠. 이렇게 보세요. 자, 화면에 보셔도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뭐 다른 설명 방법도 좀 쓰겠지만 이렇게 T자를 그려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T자를 그리는 이유는, 자,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항상 똑같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간단하게 왼쪽하고 오른쪽은 항상 똑같다. 뭐가? 뭐든지요. 숫자면 숫자가 똑같고, 뭐 수량이면 수량이 똑같고. 자, 요거를 한번 저랑 약속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다?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더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자본부터 볼게요. 자본부터 보는데 여러분 뭐 복식보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요. 들어보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T자를 그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본은 뭐냐면 기업의 소유주들이, 자, 우리가 이 회사에 돈을 한번 내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낸 거 뭔가 남겨놔야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 자, 자본은 이렇게 주주들이 냅니다. 주주가 이만큼 내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거죠. 자, 주주들이 돈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자, 이 내가 돈 이만큼 있는데 이거 회사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한다? 회사로 갖고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뭐 어떤 금고나 혹은 계좌를 구성할 텐데요. 자, 그럼 실제로 주주들이 납부를 한 거 어디가 있을까요? 기업의 통장에 가 있겠죠? 통장 자산으로 갈 겁니다. 뭐랑 똑같이 갈 거냐면 주주가 납부한 요 금액만큼 있죠? 요 금액만큼 자산으로 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 그림을 보시면 이만큼이 가 있을 거고요. 자, 색깔의 통일성을 위해서 자본은 이렇게 자본만큼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자본으로 뭐 괜찮아라고 하실 텐데 기업을 하다 보면 여유 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자,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여유 자금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바로 부채를 통해서 조달하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돈을 냈는데 나 말고 다른 애들한테 콜을 합니다. 야, 이거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이제 그때 딱 은행이 나서는 거죠. 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내가 돈 빌려줄게 라는 거죠. 이만큼 빌려줄게. 빌려줍니다. 자, 주주가 투자하고 부채 은행에서 이만큼 빌렸어요. 그러면 주주가 투자하고 은행에서 빌리면 우리 회사의 예금 통장의 잔고는 대폭 늘어났겠죠. 아예 없었다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났네 라는 거죠. 야, 이걸로 뭐 할까? 뭐 하긴요, 장사해야지. 자, 이거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얘네들이 왜 여기에다 돈을 냈겠습니까? 돈을 왜 빌렸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이자 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부채하면 이자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으로 투자한 것도 있고 부채로 조달한 것도 있는데 그 조달한 자산이 이만큼 있을 거고요. 이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겠죠. 자, 이거 갖고 뭐 해야 된다? 장사해야겠죠. 근데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뭔가 장사를 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 그 도구를 삽니다. 뭐로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자, 이거 가서 사자. 살 수 있겠죠. 사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도구를 사요. 이거 갖고 뭘 하면 된다? 장사하면 되겠죠. 영업해요, 영업. 영업하면 뭐를 한다?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영업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갖고 또 계속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역할을 하기 앞서서 일정 시점에 자, 우리 자산 상태는 어떻고 부채 상태는 어떻고 자본의 규모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재무상태표가 보여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항상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의 합과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자본으로 투자한 애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빌린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나도 돈 내고 얘도 돈 냈는데 어라? 비네? 잘못된 거죠. 그 비면 사실은 얘를 운영하는 도구를 사거나 할 때 이 자금을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거,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 이 자금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쓱 유용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이러한 등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등식, 얘만 좀 외워주세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다 라는 거죠. 이것만 외워주세요. 은행 주주는 합해서 똑같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회계 쪽에서 우주 대전제 같습니다. 이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뭐 하여튼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얘는 뭐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외워주시고, 외워주실 때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자, 뭐 부채로 조달하거나 내가 내거나 해서 자산은 동일해야 되는구나. 그거 달라지면 큰일 나겠네. 자,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우리
재무 상태만 알았다라는 거죠. 야, 그거 말고 그럼 손익계산서는 뭐냐라는 건데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재무 성과죠. 재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한 재무제표다라는 거죠. 자, 정태적, 동태적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특히 기업의 재무 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된 이익의 크기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조달한 이런 거 갖고요. 자금 갖고 도구를 사서 영업을 합니다. 이 영업을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겠죠. 야, 이 성과 없이 누가 장사를 해요. 자, 이 성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기록하고 보고할 때 이런 원칙을 따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보고한다는 거죠. 자, 기업이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기업이 장사를 하면 그 장사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성과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수익 빼기 비용.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러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떠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만드는 걸 바로 손익계산서 혹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뭐 이익 또는 손실이 될 텐데요. 이익 또는 손실이 될 텐데, 자, 이러한 것들이 뭐 수익에는 매출액, 임대료, 이자 수익, 비용에는 매출원가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야, 이거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실 텐데, 많죠. 참 많은데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수익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단계적으로. 자, 이걸 단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딱히 별건 아니죠. 아니 뭐 거창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성과는 여기까지 확인하셨고, 현금 흐름표는 뭐냐라고 할 때요. 자, 이 정의를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현금 유출과 유입 중요할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어떠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는 이러한 활동을 할 텐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현금은 어떻게 쓰고 어디서 뭐 현금이 다시 창출됐으며 그 창출된 현금을 다시 주주에게 혹은 투자자에게 배당이나 혹은 이자를 지급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거 자 한번 보시면 아까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재무상태표를 한번 다시 한번 뚫어져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은 아까 주주가 투자를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설립을 하죠.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합니다. 자금 조달을 하면 이런 거를 이제 재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했다 라고 하고요. 이 재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아두고 있다가 도구를 사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교환하겠죠. 이 도구를 사는 거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면 그 다음 이 투자한 거 갖고 장사하겠죠. 영업. 자, 이제 좀 와꾸가 좀 되십니까? 자, 영업, 투자, 재무활동. 자,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기업의 어떤 활동이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가장 크게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뭔가 투자하고 돈 벌고, 이거 투자한 걸로 돈 번 거 갖고 뭐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자본 투자하신 분들에게 뭐 대당금도 줄 수 있고요. 이자도 줄 수 있고, 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현금 흐름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그리고 그 조달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 그리고 그 사용된 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서 회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현금흐름표는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투제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그걸로 투자한 다음에 영업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현금흐름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어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라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전기초, 단기초, 뭐 전기말, 당기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본금부터 뭐 매각 예정 분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 재무제표는 이게 자본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건데요. 구성을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이익잉여금 변동이 생길 거고, 그 다음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 매각예정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요. 자본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야, 요거 내 재산이 변했는데 이거 어떻게 변했니? 라는 거죠. 궁금하다 안 하다? 하죠. 그래서 이 궁금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 변동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왜 자본 변동표가 작성되는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석입니다. 주석. 자, 주석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앞에 요것만 보셔도, 자본 변동표만 보셔도 그냥 당기순이익 이렇게 돼 있고 숫자만 써 있어요 라는 거죠.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자기 주 취득하고 처분했는데 숫자만 있어요 라는 거죠. 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혹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현 상태는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을 숫자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 이외에 표시하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뭐 소재지는 어디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자산에다가 이거는 논현동 땅 아니면 여기가 역삼동이니까 역삼동 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 놓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뭐 땅이면 땅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어디서 설명하냐면, 자, 이거를 재무제표에 다 표시하면 재무제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이거를 재무제표로 나타내지 말고 재무상태표로 표시하지 말고 우리 달리 하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석으로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정보, 좋은 정보입니다. 그 정보에서 더 보여주자는 거죠. 더 보여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부분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석에 포함된 항목을 좀 살펴볼까요? 자, 회사의 영업이나 주주에 대한 구성, 그 다음 차입금의 차입처와 이자율.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뭐 차입금 땡땡은행 얼마, 이자율 몇 %, 뭐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숫자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이런 거는 나중에도 변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달리 보여주는 게 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금융상품에 대한 사용 제한. 이거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에 누군가 우리 자원을 쓰지 말래요.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 주요한 회계정책하고 정책의 변경.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회계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정책이 바뀌었다? 중요한 정책은 뭐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또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자, 기업은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이 회사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특수관계자고요. 이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전체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금액은 얼마고, 뭐 채권 채무 잔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주석으로 정보로서 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발부채나 중요한 약정사항,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 이용자가 알아야겠죠. 유무형자산의 구성, 그 다음 사업부별 정보,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무제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자, 이러한 재무제표는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도 만들어지고요. 적어도 1년이란 기간 동안 중에서 적어도 하루는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서 이 재무제표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하고 자본을 통해서 아까 보셨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의 부채하고 자본은 뭐다? 우리가 자금 조달을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금 조달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원천으로 뭐를 한다?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통해서는 조달된 자금의 투자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뭘 한다? 장사해야겠죠.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자, 이익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자, 발생된 매출과 뭐 비용 얼마나 썼는지,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익은 다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조달한 자금에 반환을 하거나 하는 데 쓰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제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물론 회사를 재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 장부를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회사 말고요. 다른 회사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확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이거 웬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하자. 즉 웬만한 기업은 법에서 따로 정해 놨고요. 자, 그렇게 웬만한 기업이 되면 그 법인의 사업보고서나 혹은 감사보고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하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뭐 다트라고도 하는데요. 요거 아니고요. 다트라고 부릅니다. 약자를 다트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게 확인된 재무제표를 갖고 이제 향후에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업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외부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데요. 감사이익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효과와 우리 사업보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